자, 부르주아의 관계. 부르주아의 관계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좀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신분제의회가 있죠. 신분제의회. 3부에 자, 1부가 어딜까? 1계급이 어디예요? 1계급이 어딜까? 종교귀족. 2계급이 어딜까요? 세속귀족. 3계급이 어딜까요? 3계급은 다양해요. 3계급은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산업과 상업 부르주아. 평민이야, 평민. 부르주아 평민이었죠? 그 다음에 농민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노동자. 바로 이 부르주아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 이러한 종교규적과 세속규적에 대항한 혁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주아와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해서 이들과 싸운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가 부르주아와 그죠? 그죠? 어떤 방식으로 공동의 적인 공공계급을 타도하냐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 있었어요. 이게 혼란. 그래서 이때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하나의 조직, 그죠? 이런 게 있었고, 아까 말처럼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사함별 연대가 있었는데, 바로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이러한 공공계급을 타도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르주아들이 배신했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배신했어요? 봉건귀족을 타도한 이후 어떻게 해요? 노동자, 그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했죠. 그래서 이러한 막스시대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힘을 합해서 이런 공공계급을 타도를 해야 되지만 부르주아는 반드시 공공계급이 타도된 이후에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것을 예상하고 별도의 조직으로, 별도의 부르주아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부르주아가 다 지도자가 되겠죠. 부르주아들은 돈도 많고 학력도 높은데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부르주아가 다 지도자가 되겠죠. 말빨로 못 따라가겠죠. 사회적 영향도 못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노동자가 독자 사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1848년 막스가 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막스도 바로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섞여 있었던 그러한 혁명 과정을 겪었고 그 혁명이 실패했다는 거는 노동자가 부르주아한테 배신당하면서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 봉건귀족 대신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군부독재가 있었죠. 군부독재. 이제 군부독재를 타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 같이 했잖아요. 부르주아 정당이잖아요. 부르주아 정당.
김대중이 상징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농민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987년 6월항쟁, 6월항쟁, 직선제 투쟁이죠? 직선제 쟁취. 이거 부르주아 혁명이죠? 직선제 쟁취. 쟁취했어. 쟁취하고 나서 이 1980년 6월 항쟁의 선봉에서 이 동력을 누가 줬을까요? 동력은 당연히 노동자들이 줬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이 동력을 줬죠. 그래서 이 동력을 준 노동자들이 이제 부르주아 직선제를 쟁취했으니까 우리의 요구사항, 그죠? 87년 7월 항쟁을 했죠? 근데 어때? 부르주아가 배신했죠. 부르주아가 배신했어. 야, 노동자들 과격해. 김대중, 김영삼, 민주당. 야, 노동자들 과격해. 철저하게 탄압당했죠. 물론 그렇다 해도 이 탄압을 어때요? 극복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했죠. 이런 과정. 우리 1987년 7월 혁명에서 부르주아들, 김영삼, 김대중 이런 민주당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만들었죠. 김대중 때, 그죠? 김대중이 준 게 아니에요. 김대중 때 1996년과 97년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1997년 그리고 98년 이때 김영삼, 김대중 때 총파업 투쟁을 김영삼 정권 때 총파업 투쟁을 하고 그리고 김대중 때 뭐 했어요? 김대중 때 IMF 있었잖아. IMF. 그죠? 구조조정. 했었고, 거기에서 노조들이 어때요? 뭘 했냐면 구조조정을 막지는 못했어요. 구조조정을 막지 못했다. 사실 뭐 세계사적 차원에서 IMF였기 때문에 막지는 못했지만 어땠어요? 그렇지만 노조의 정치 참여를 쟁취했어요. 법적으로 노조의 정치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조가 정치 참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정당을 만들었죠. 국민승리. 이게 민주노동당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에서 부르주아들과 연대할 수 있지만 부르주아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수 있다는 항상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민주주의 투쟁이 거의 완료가 됐지만 국가보안법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통일 문제겠죠. 통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통일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죠. 온갖 선언 다 만들었죠. 6.15 선언, 12선언, 정상회, 순회회담을 3번이나 했네. 그죠? 근데 어때, 이들은? 말로만. 미국의 압력에 불복하죠.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민주당과 현재 보수당이라고 합시다. 민주당과 보수당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수당은 하는 척도 안 해. 민주당은 하는 척만 해. 결론은 똑같아. 보수당은 낮과 밤이나 술자리에서도 보수야. 반통이라. 민주당은 마치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사적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처럼 해. 근데 미국의 압박을 돌파할 생각이 없어. 미국이 한마디 하면 깨갱해요. 진행되는 게 없어. 그래서 바로 과거에는 봉건귀족을 타도하고 또 우리 군부 독재 타도하는 문제에 부르주아와 관계있지만 이 통일 문제에서 역시 부르주아와 통일에 대해서 통일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렇게 노무현, 김대중 때
문재인 때 좀 됐죠. 뭐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시기에는 이 부르주아들은 배신을 때린다. 제국주의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의 관계가 그 당시에도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그런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쭉쭉 다 나오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 이양동절 봅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진정이라 사회주의적 요구를 대립시키면서 사회주의 대의제과 부르주아적 경제, 부르주아적 출판 자유, 부르주아적 권유, 부르주아적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전통적인 저주를 던지며 인민 대중을 향하여 이러한 부르주아 운동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강자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네, 요 이제 진정한 사회주의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진정한 사회주의. 자, 이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우리 지난번에 했더니까 결론만 얘기합시다. 자, 부르주아 민주주의 어때요? 좋은 것은 그죠? 좋은 것은 계승하고, 그죠? 나쁜 것은 안 좋은 것. 노동자에게 나쁜 것은 폐기해야 되겠죠? 폐기. 좋은 것이 뭐예요? 뭐 집회, 출판 이런 표현의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죠? 이런 표현의 자유.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선거. 의회주의. 그죠?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회에서 중요 결정. 이런 건 사회주의 사회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집회, 표현, 출판의 자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전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전부 나쁜 거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자칭 자기들이 멋있게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말했다는 거죠. 막스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진정한 사회주의는 이 프랑스식에서 가져온 너무 앞서 나온 거. 독일에서는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집회, 출판, 표현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쟁취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그것이 다 쟁취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로 나가는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독일에다 적용한 건 잘못했다. 이게 막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공산당 선언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에 대해서 막스가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노동자가 민족, 그죠? 민족에는 다양한 계급이 있죠. 다양한 계급. 에서의 역할. 결국 다른 계급과의 관계죠. 다른 계급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계급과의 관계. 이 다른 계급과의 관계에서는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민족자 원래 1848년 공산당 선언은 민족적 계급의 지위에까지 올라서면 했는데 이거 대신에 민족의 지도 계급의 지위에서 올라섰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자를 봤잖아요. 노동자가 지금 하는 거를 봐봐. 노동자가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 농민과는 조직을 같이 하죠. 농민과는 조직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때? 소부르주아는 어때? 일부를 조직에 받아들인다 그랬죠? 혁명적 부르주아들 많잖아요. 운동가들. 통일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식인 중에서도, 사회주의나 아니면 노동해방상을 받아들인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부르주아를 견제한다 그랬죠? 부르주아를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바로 타 계급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 계급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지도 계급이라고 해요. 지도 계급. 다른 계급보다도 왜 지도 계급은 첫 번째는 숫자가 많아. 쪽수가 중요하겠죠. 뭐니 해도 쪽수가 최고예요. 숫자가 많다. 그죠?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피해자죠. 피해자이니 어때?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이 자기의 이해관계야. 자신의 이해관계. 혁명이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야. 숫자도 많고. 그래서 지도 계급이랍니다. 다른 계급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할 때 모든 혁명은 대중혁명이라 그랬죠? 대중혁명. 대중혁명이라는 건 어때? 지도 노선은 사회주의지만, 그죠? 대중적 요구는 뭐라 그랬어? 대중적 요구는 어때요?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라 그랬죠? 모든 혁명이 다 대중적 요구를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로 됐다 그랬어요. 그 혁명의 지도층, 혁명의 지도부는 사회주의자지만 대중들이 그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해야 되는 계기는 민주주의와 민족 문제라서. 물론 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어렵죠? 민생고가 있었다 그랬죠? 다 있다 그랬어요. 다 했어요, 우리. 1830년 혁명, 1848년 혁명, 다 뭐라 그랬어? 선거권 확대 문제라 그랬죠? 선거권 확대, 민주주의 문제라 그랬어요. 1871년 파리코뮌, 1871년 파리코뮌. 우리 좌파들은 파리코뮌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는데, 파리코뮌은 뭐라 그랬어요? 민족 문제죠?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했죠? 독일에 패배해서 독일군이, 그죠? 파리로 진격하는데, 어때요? 파리의 부르주아 정부가 항복했죠. 이거 허용한 거야, 부르주아 정부가 이거를 허용했어.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 붕괴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죠? 파리 시민들이 녹음한 대포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었는데, 이 독일군의 명령에 따라서 파리의 부르주아 군대가 그 시민들의 대포를 강제로 뺏으려다가 파리코뮌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런 거요. 러시아 혁명 1905년 러일 전쟁 패배 이후에 일어났죠? 러시아 혁명 1917년 1차 대전 패배죠? 1차 대전 패배로 민족적인 자존심이 추락하고, 그다음에 민생고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짜르의 독재 체제. 이항복 동지, 1917년 러시아 민중들이 그 사회주의 혁명에 한 게 러시아 민중들이 사회주의자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해서 했을까? 그 많은 러시아 민중들이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한 사람들은 그 혁명의 지도부겠죠. 그리고 지도대중이겠죠. 무슨 어떤 것들? 바로 뭐가 있었어요?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 병사. 노농병 소비에트. 노농병 소비에트는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노동조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중 투쟁체란 말이야.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보지 알지만은 전선체, 투쟁 전선체, 상설연대체 이런 거란 말이야. 이 정도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했죠. 그렇지만 일반 농민이라 일반 노동자는 사회주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짜르가 독재를 하고, 단지 사회주의자들은 어때? 더 민중들에게 더 좋은
그 생활, 더 좋은 미래를 제시해줬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노동 계급은 다른 민족이죠. 다른 계급들이죠. 민족이라는 건 여러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 계급이다. 다양한 계급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혁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 계급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막스가 민족적 계급의 지위에서라는 말이 좀 불명확했는데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혁명의 기관차, 노동계급이 혁명의 기관차라는 걸 명확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 계급. 그래서 오늘날 뭐라 그래요? 주사나 NL들은 노동계급은 영도계급이라고 그래요. 노동계급은 영도계급이다. 이런 말은 이미 다 막스가 한 말이야. 민족 지도계급이래잖아. 명도가 지도잖아. 똑같은 말이야. 리더십이요? 똑같은 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자.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좀 많이 갔다 그랬죠. 프랑스는. 그 다음에 독일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혁명은 다 어때? 그 나라 조건에 따라 혁명의 과제가 다르다 그랬죠. 혁명의 구호도 다르고. 그래서 혁명은 그 나라의 객관적, 주관적 조건에 따라, 그죠? 조건에 따라, 어때요? 목적이랄까? 목적도 다르고, 주체도 달라.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중국에서 혁명은 노동자도 있지만 농민이 많이 역할했죠.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 혁명은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좀 낫었죠. 1917년에 병사와 노동자 소비에트가 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약에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한다면 혁명의 주체는 거의 농민은 별로 없고 노동자가 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주관적,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그 혁명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은 아직은 봉건제가 많이 남아서 부르주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막스가 한 거예요. 공화제, 보통선거, 정교분리, 상속권의 제한, 누진세를 부과할 것, 보통교육의 무료화 이런 게 그 막스가 요구한 독일에서의 공산당 요구안에 들어있는 왜 독일에서는 아직 혁명 수준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했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심지어 어떻다 그랬어요? 프롤레타리아나 소부르자나 소농민 모두에게 공통되는 과제였다. 뭐가 있을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은 재벌에 대한 과세 이런 거겠죠? 재벌세 이런 거겠죠. 횡재세. 이거 다 좋아하잖아. 노동자도 좋아하고 농민도 좋아하고 소부르자 월급장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소부르자도 다 똑같아 이게. 누진세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노동자들은 바로 다른 계급도 원하는 그러한 요구를 노동자들이 내세워가서 그거를 관철하겠다. 그래서 노동자가 지배계급, 영도계급이다. 이러한 거예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하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동작 읽어봅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는 독일에서 부르주아의 공동전선을 고려하여 공산당 성함의 식대항공, 사회항만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해. 막스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혁명적 조건에 따라 때문에 과제도 다르고 구호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남의 나라 혁명 과제나 혁명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은 지금도 바보죠. 한국, 코리아는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 있고 국가보안도 있고 한데 유럽의 혁명 이론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유럽이 나온 그래서 그게 잘난 척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바보야. 막스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겠죠. 이와 같이 혁명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의 막스의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마르크스의 로드맵. 당시 마르크스의 로드맵은 의회에서의 보주아의 승리와 국정선거의 실시 그리고 그 후의 노동자에 의한 보주아 지배의 전복이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 로드맵은 독일은 아직 봉건 계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봉건 귀족을 부르주아께 힘을 합해서 타도하고 이게 이제 부르주아의 승리죠. 그래서 보통 선거를 해. 전부 다 선거권을 다 줘가지고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다 갖죠. 노동자가 다수니까 그죠? 노동자가 다수가 되죠. 노동자가 승리를 할 거고 그러면은 노동자가 승리하면은 어때요? 재빨리 노동자들이 이 무장을 해야 되겠죠.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부르주아와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 싸움. 이런 식의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연속혁명 혹은 단계적 혁명, 레닌식으로 말하면은 2단계 혁명이죠. 2단계 혁명. 그죠? 2단계 혁명. 2단계 혁명. 그 다음에 트로츠키식으로 말하면 연속혁명. 그 다음에 NL식으로 말하면 민족해방, 이민민주혁명, NLPDR. 이거네, 똑같아. 다 있어, 그러니까. NLPDR.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건데, 어디서 망가졌어? 부르주아 새끼들이 배신했죠. 보통 선거를 안 했어. 모든 노동자한테, 무상계급한테 선거권을 주면 선거권을 안 줬죠. 안 줬어. 모든 무상계급한테 선거권을 주는 건 훨씬 뒤에 이제예요. 막스가 죽고 나서 이제예요. 보통 선거가 실시되는 거는.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소부르주아와 부르주아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장봉기와 합법투쟁의 병행. 이건 우리가 안 한 거라도 좀 해야 되겠네. 어쨌든 무장봉기의 불가피성과 조건들 보는데, 자 마르크스 시절에 혁명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마르크스 시절에 혁명 두 가지 경로. 영국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됐어. 의회주의.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죠?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동자가 의회를 장악하면, 그죠? 장악하면 노동자 권력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다 주어지면 의회를 장악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부르주아들이 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반동을 해서 역쿠데타를 할 거라는 거야. 쿠데타.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투표에서 승리를 해서 노동자 권력을 장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쿠데타를 진압할 무장을 해야 돼. 혁명은 결국 무장으로 완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혁명의 시작이 의회주의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영국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의 길. 독일은 어때요? 봉건족이죠? 봉건 귀족이 잡아 있고 선거제가 없어. 의회도 없어. 여기서는 무슨 선거나 합법을 할 가능성이 없어. 여기 무장투쟁을 해. 이 두 가지 길이야. 이게 바로 막스의 고향인 독일의 길이에요. 그래서 막스는 바로 이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지만 특히 이 독일혁명, 이 독일의 봉건규제에 선거제가 없죠. 독일의 선거제는 나중에 생겼어요. 의회주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장봉기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죠? 불가피하다. 그래서 무장봉기가 불가피한데 이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무장봉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봉기주의자들이죠. 끄딱하면은 봉기해야 된다. 봉기주의자. 우리 지난번에 공산주의동 했죠. 봉기주의자. 봉기주의자들은 어때요? 매번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죠. 준비 안 된 봉기.
그래서 진압, 그죠? 조직, 그죠? 조직이 붕괴, 뭐 대중적 피해를 주고 있어. 소수의 봉기죠, 소수의 봉기. 소수의 봉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봉기가 안 되고 막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아까 그랬어요. 당, 대중조직,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민생고가 있어야 된다 했죠? 경제적 민생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이슈, 그죠? 대중적 이슈. 그리고 이제 어떤 무장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질 때 그때 가서 봉기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봉기가 필요하지만 아무 때나 봉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봉기할 때 여기서 봉건 규적을 몰아내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같이 처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동자를 배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르주아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다음 투쟁은 다음에 싸움하는 거는 부르주아하고 싸웁니다. 박근혜 탄핵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민주당하고 싸움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죠. 민주당 선거해가지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렇게. 막스가 말한 건 봉건제나 파쇼를 타도한 이후에는 노동자들은 부르주아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싸움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잠깐 토론하고 또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게요.